지난 8월 15일 여행을 떠났는데 백두산 천지를 보고 왔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서파 쪽으로 올라가서 본 백두산 천지고요. 이 사진은 백두산 북파 쪽으로 올라가서 본 천지의 사진입니다. 가끔 날씨가 흐려서 천지를 못 보고 오시는 분들도 있다는데 다행히도 양쪽 다 선명하게 잘 보았습니다. 여행 떠나면서는 이제 하락이 시작됐는데 반등을 했죠. 지난주에 한국 시장이 먼저 반등을 한 것 같고, 미국장도 이제 그 파월이 잭슨 홀 연설에서 비투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저점을 찍고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8월 15일 그 여행 떠나는 날 포지션을 23,990, 꽤 좋은 포인트에 65 계약을 잡았는데 그게 수익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여행 기간 중에는 뭐 핸드폰만 보고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되도록이면 포지션을 크게 많이 잡지는 못하죠. 아무래도 비행기 이동 시간에는 놓칠 수도 있고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에서는 이제 제대로 매매에 대응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수익은 별로 크게 나지 않았습니다. 30만 불 정도 났고요. 현재 포지션은 파월 그 잭슨 홀 연설 끝나고 계속 장이 오르면서 위쪽에서 매도를 쳤습니다. 그 파월 연설 전에 두 계약, 세 계약 가지고 있던 매도 수량은 연설 전에 이미 다 처분을 했었고요. 처분하고 나서 너무 많이 오른 듯한 느낌이 들어서 다시 숏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포지션 잡은 25계약 23,601, 조금 내려서 끝났는데 이제 월요일날 갭상승 할지 개파락할지 여부를 보고 이제 청산 여부는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여행 기간 중에는 아무래도 코스피 선물은 제가 매매하는 것은 못하고 주 계좌만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틀간 매매를 못했죠. 근데 이틀간 갔다 와서 보니까 상당히 현지에서 봤죠. 중국에서 이제 시세를 봤는데 추세가 굉장히 좀 크게 났습니다. 8월 18일, 19일날 다 하방 쪽으로 한국 시장은 추세가 많이 나서 매매를 여행을 안 가고 매매를 했다면 5, 6억 정도 수익이 났을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추세가 비추세적으로 움직여서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수익을 이제 아쉬워해서 여행을 안 떠나면 이제 평생 그냥 매매만 하고 일개미 같이 살 수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런 거에는 마음이 좀 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매 기회를 놓치기는 했지만 그래서 지지난주부터 8월 10일에 실제로 수익이 좀 크게 났던 18일, 19일은 빠져 있죠. 주 계좌는 이제 4억 정도 수익이 났고, 다른 계좌들은 이제 갔다 온 거라 여행 기간을 제외하고 1억 1천, 이쪽엔 7천, 5천, 9백, 6천, 한 1억 3천, 2억 4천, 한 6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선물 수익은요. 그러니까 8월 11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죠. 최고가 대비 종목 수는 반등을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수요일 날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도 크지 않았고요. 이제 한때 장이 좋을 때는 300개가 넘었었는데 지금은 100개에서 150개 사이를 유지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월요일 날, 이제 금요일 날 나스닥 미국 시장이 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월요일 날엔 이 종목 수가 150개는 넘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종목 수를 봐서 좋은 게, 그냥 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이게 상승인지 하락인지가 잘 모르는데 확실하게 힘이 없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확실히 좋은 지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개에서 150개, 200개 사이니까 25%에서 75%인데 150개 정도니까 비중은 한 50% 정도로 가져가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식 비중은 저도 자주 보기 때문에 이제 게시판 게시물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을 이제 보유 종목을 보시면은 숏이 좀 있죠. 전기차 인버스하고 미국 반도체 인버스하고, 이것들은 아마 미국 시장 올랐기 때문에 월요일에는 좀 하락을 할 것 같고요. 제가 많이 보유했던 조선, 방산, 원전. 근데 방산하고 원전은 이제 없죠. 원전주가 좀 많이 크게 움직였었습니다. 크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했죠. 방산주는 고평가 그런 것도 있고 로스컷에 당하는 것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방산주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선과 AI전력 그리고 뷰티주들도 1위 주식인 APR은 처분이 된 상태고요. 두 종목을 갖고 있고 반도체 종목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은 바이오 미용에 가까운 종목들이죠. 시어스테크랑 파마리서치 모두 두 종목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양식품, 엔터주에서는 실제적인 하이브나 YG엔터, SM 이런 종목보다 DOU를 선택을 해서 집어넣고요. 이제 성장주는 로봇주를 집어넣고 유리기판에 필옵틱스를 선택해서 넣어놨습니다. 이제 이건 종목선으로 정리를 한 건데, 많이 정리가 되면서 이제 수익률은 많이 떨어졌죠. 7.9%고, 수익금은 1,699만원 정도 되는 상태고요.
종목수가 굉장히 많은데 아마 다음 주에는 좀 정리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수익률 순으로 보시면은 시저스테크가 금요일 날 많이 올라가 가지고 이제 1위 자리를 차지했죠. 37%. 그럼 폼텍코리아가 28%. 조선주 중에서는 이제 중소형주인 동성 화인텍이나 뭐 하나엔진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고, 로보티즈도 금요일 날 좀 상승폭이 컸습니다. 다행히 이제 하락 종목은 HD 현대미포밖에 안 남아 있고요. 이건 조선주인데 다른 조선주도 올라갈 때 얘는 좀 올라가지 못했죠. 다른 편입시킨 종목들도 어쨌든 플러스는 유지되고 있고, 월요일 날은 갭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수익률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매도 종목들은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10% 로스컷에 걸린 종목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뭐 현대로템이나 종목들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매도된 금액, 매도가에 비하면은 현재가가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이 로스컷을 한다는 것은 지금은 하락을 했다가 이제 반등했기 때문에 올라가 있는 것이지, 하락을 계속하면 이제 로스컷이 나오고, 제가 보유했던 종목들 중에서도 로스컷이 계속 나오겠죠. 로스컷이란 건 하락 장세를 딱 귀신같이 알고 뭐 다 매도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락 장세에 자연스럽게 이래 로스컷 때문에 종목수가 줄어들죠. 그리고 로스컷이 자꾸 매일매일 일어나면 이거 장이 좀 굉장히 안 좋구나 하고 매수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10% 이내 종목수도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매매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로스컷의 횟수가 많아지고, 아니면 종목수 10% 이내 종목수가 적어지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하락 장세에 접어들 때 내 잔고의 종목수가 줄어들고 비중이 줄어드는 그런 쪽의 매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로스컷이 필요합니다. 이걸 그냥 방치했다가 하락 장세에 뭐 20%, 30%, 40%, 뭐 50%까지 가는 경우가 있죠. 만약에 자신의 계좌에 50%나 60%인 그 손실 종목이 남아 있다면은 로스컷이란 원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10%까지 빠져서 매도를 했더니 다시 올라가더라. 그래서 나는 그냥 놔두겠다. 이런 전략은 그냥 무대책인 전략이죠. 로스컷을 확실하게 해주시면 나의 최대 손실률이 종목당 한 마이너스 10%에서 15% 사이에서는 그 손실을 막을 수 있다 하는 가장 꼭 지켜야 될 원칙이기 때문에 로스컷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렇게 하락했다가 반등할 경우에는 저점에 매도하는 경우가 되지만, 선물 매매에서도 똑같겠지만, 만약 손절을 이런 식으로 반등을 다시 될 거다 하고 손절을 안 하고 버틴다면은 손실률이 뭐 마이너스 10%나 15%가 아니고 뭐 30%, 40%, 50%, 60%, 70%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이 매매입니다. 로스컷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모의 종목은 뭐 금요일 날 많이 상승을 했죠. 이게 DOU 같은 거는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편입을 시킨 거고요. 매수 후보가 이제 좀 적어졌죠. 이것은 이제 10% 매수 후보 1은 이제 10% 이내 종목들만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10% 종목수가 이제 150개 정도면은 이 자체가 좀 줄어듭니다. 이걸로도 이제 시장의 강도를 알 수가 있죠. 급락시 매수 추천 종목들, 만약 종목이 적어서 매수를 하실 거면은 이쪽 종목에서 그러니까 최고가 52주 최고가 대비 10% 이내 하락한 종목에서 종목을 고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경제지표는 다음 주에 PC가 제일 중요하겠죠. 물론 GDP나 이런 것도 그렇겠지만 금요일 날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PC가 PPI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사실 하락이 좀 커졌죠. 오늘 PC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그게 이제 궁금한 사항이고요. 작년 2월에 내가 남미 여행을 가면서 이제 버스에서 생각할 시간도 많고 비행기에서 생각할 시간도 많아서 유튜브를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유튜브를 시작했던 거고요. 이번 백두산 여행에서 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종합지수 월봉을 보시면 과연 투자자들한테 가장 필요한 시기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런 시기죠. 상승에서 고점 찍고 하락하는 초기, 그리고 이제 하락에서 상승으로 바뀌면서 상승으로 올라서는 초기.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하락에서 언제 매수 시점을 잡아야 될까 하는 그런 시기라기보다는 이 고점이 언제, 상승이 언제 멈추고 하락 장세의 초기가 될까라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렇게 쭉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특별히 어떤 투자 조언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주로 가장 투자 조언이 필요할 때는 지금이 고점이다, 하락의 초기다. 고점이다라는 건 사실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고점에서 좀 이제 첫 번째 하락을 했을 때 이게 진짜 하락인지 아니면 오히려 하락 조정이기 때문에 사야 될 시기인지를 누군가 굉장히 경험이 많은 트레이더가 조언을 해준다면은 그것이 가장 어떤 유튜브를 찾아보시는 구독자들한테 가장 좋은 채널일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주식 투자자는 계속 고점에 물리죠. 이렇게 반토막씩 떨어지는 것을 월봉만 보면 알 수가 있죠. 이때 투자하면 굉장히 위험하겠다. 이때 뭐 서프라임 때죠. 서프라임 때도 결국에 뭐 버티니까 괜찮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상당히 바보 같은 소리고, 어떻게든 초반에 팔고 끝까지 버텨서 저점에서 다시 잡는, 뭐 이렇게 가볍게 움직일 때야 뭐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고, 이것은 사실 의미도 없고 불필요한 거지만, 이렇게 큰 하락, 그러니까 50% 이상의 하락이 있을 때는 어떻게든 하락의 초반에 팔고 상승의 초반에 다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자는 계속 고점에 물리죠. 그런 이유는 제가 생각해 보면 언제나 보통 상승 장세가 쭉 될 때는 중간중간에 이제 하락 조정이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락 조정이 있고, 뭐 트럼프가 관세 때문에 뭘 한다 하면 또 10% 20% 정도 하락을 하죠. 그때 이제 겁이 나가지고 매도를 하면은 결국 다시 올라가죠. 꼭 마치 로스컷을 내가 했더니 로스컷한 매도가가 저점을 찍고 그 주식이 상승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게 반복되면은 이거 아예 겁나니까 팔지 말고 그냥 버텨보자, 이번에도 다시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쓰는 전략이 결국은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상승 장세의 오류죠. 근데 상승 장세가 끝나고 이제 이런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되면 이렇게 버티다가는 이제 지수가 50% 빠졌기 때문에 아마 주식은, 웬만한 주식은 80, 90%가 빠졌을 겁니다. 뭐 이렇게 서프라임 때도 뭐 70%, 80%, 90%, 삼성전자 같은 주식은 뭐 50% 정도 빠졌다고 봐도 중소형주들은 뭐 90% 이상 빠진 주식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승 장세가 오래 지속될수록 그냥 버티거나 아니면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사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투자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닷컴 버블 때나 아니면 코로나 때나 아니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초기나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려간 때, 서브프라임 때, 어떤 하락 장세 초반, 하락을 해도 또 잠깐 반등할 때 또 저가 매수라 생각하고 풀배팅을 해서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장세의 고점에 물렸다기보다는 상승 장세에서 하락 장세로 변하고, 하락 장세에서 처음 짧은 이제 반등할 때 다시 상승하나 보다 하고 들어갔다가 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대공황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에 물린다기보다는 이제 한 10% 20% 하락하고 다시 상승할 때 이제 다시 상승으로 바뀌나 보다 하고 이제 매수에 들어갔다가 실제로 거기서 물려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 상황은 대부분 이제 변동성 지수가 굉장히 큰 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할 때 매수한 경우가 그 다음날 이제 다시 큰 하락을 하면은 단기간에 뭐 10% 20% 손실 나는 경우도 뭐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게 이거죠. 이번 상승만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닷컴 버블 때도 그렇고 그 전이죠. 닷컴 버블 꺼지기 전에 상승, 그리고 서브프라임 전에 상승, 어떤 수만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번 상승은 그렇게 하락으로 접어들지 않는 진정한 상승이다라고 많은 투자자들이 외치지만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초원이 필요할 때는 결국 큰 상승, 그러니까 최근 같은 경우죠. 큰 상승 후에 이제 하락 장세 초기.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드물죠. 뭐 상승 장세가 2, 3년씩 계속되면, 특히 뭐 그 상승 장세에서 주식을 시작하신 분은 이렇게 진짜 큰 하락 장세를 맞이한 것이 없겠죠. 최근에 가장 큰 하락 장세는 사실 인플레이션에 의한 하락, 코로나 이후에 큰 하락 이후에 코로나를 딛고 유동성 장세가 나면서 크게 상승한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떨어졌던, 그게 가장 큰 하락 장세였죠. 그리고 큰 하락 후에 상승 장세 초기, 이럴 상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럴 때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구간을 객관적으로 말한다면 이제 빅스 지수가 20 이상인 변동성 구간이겠죠. 근데 최근에 빅스 지수는 뭐 10에서 한 16 정도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변동성 구간 외에는 사실 주식 장기 투자자에게는 특별한 조언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이 주식을 사야 될 때다, 팔아야 될 때다, 뭐 이걸 뭐 유튜브를 보면 9월엔 하락이 시작된다,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자극적인 썸네일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거는 그냥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그 썸네일이라고 봅니다. 진정한 어떤 전문가들도 아니고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자극적인 글이라고 봅니다. 빅스 지수가 뭐 15 밑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폭락장을 외쳐봤자 맞았다고 해도 그건 우연인 것이고, 시장이란 것이 매일매일 대응해서 나가는 것이지, 이렇게 뭐 9월엔 떨어질 거다, 뭐 10월에는 떨어질 것이다, 뭐 11월부터 오를 것이다, 이렇게 무슨 점쟁이 같이 말하는 분들은 하나같이 좀 신뢰가 안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종목은 사실 주도주가 무엇이란 건 뭐 사실 전부 아는 거니까 이제 비싸다고 못 살 뿐이지, 주도주가 하락 조정할 때마다 이제 분할 매수하면은 특별히 뭐 유튜브 채널을 찾아보거나 뭐 이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백두산 여행을 하면서 그동안 거의 뭐 매주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 앞으로는 채널 운영을 어떤 신규 구독자나, 그러니까 구독자를 좀 늘려야지, 아니면 조회수를 늘려야지 하는 이런 목적의 영상이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기존에 계신 구독자분을 위해서 이제 영상을 만드는 걸로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구독자의 수익에 실제적인 뭐 그분이 주식 투자자든지 선물 투자자든지 아니면 해외 선물 투자자든지 도움이 되는 영상만 제작을 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시장의 그 변곡점이 발생 시에 투자 전략의 영상을 찍어서 올릴 거고요. 그리고 뭐 한 20억 이상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는데, 그 수익이 발생하면서 좀 참고할 만한 트레이딩, 뭐 포인트 매매 타이밍을 알려드리거나 이런 좋은 매매가 있을 경우 그것도 영상을 찍어서 올릴 겁니다. 빅베팅에 대한 실전 내용만 영상을 제작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매주 영상을 올라가는 그런 이전 같은 채널 운영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 대신 이제 대권 투자 전략을 활용을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식 매매로 보면 제가 뭐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뭐 매도할 경우에는 매도 이유도 적어드리죠. 근데 이거에 이제 부가해서 뭐 보유, 이제 매주 영상을 못 올려드리면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보유 종목도 한번 정리해서 올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선물도 최근에는 많이 안 올렸었죠. 그래서 매매 체결 될 경우에 이제 수량 및 단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가는 워낙 뭐 계속 변하니까 매매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단가 정리라고 뭐 소홀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나닥 선물은 이제 장전에 매매 전략을 그동안은 안 올려드렸는데 어떤 지표나 이슈나 이벤트, 주로 이제 9시 반 직전이나 10시 반 직전에 어떤 세이 방향이나 그 바이 방향이나 어떤 식의 어떤 조건이든 나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겠다 이런 것에 가급적이면 이제 댓글 투자 전략에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댓글 투자 전략이 거의 실시간으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뭐 일주일에 한 번 올라가는 영상에다 투자 전략을 적는 것보다 댓글 투자 전략을 활용을 하시면 오히려 기존 구독자분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참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선물, 나닥 선물, 주식 이것들을 댓글 투자 전략을 좀 더 활용성 있게 할 생각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주로 이제 첫날 장이 시작할 때 그 전날 매매했던 나닥 선물의 단가와 그 계약수를 적어드리죠. 그리고 주식 매매할 경우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이런 것들을 적을 건데 지금은 보유를 따로 보유 종목이 어떤 건지는 따로 적어드리진 않죠. 근데 그것도 이제 좀 제가 좀 번거롭긴 하지만 그것도 적어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그 특히 나스닥 선물도 저는 이 9.9% 10% 이내 종목 수를 많이 참고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꾸준히 적어드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뭐 영상이 그 올라가거나 뭐 어떤 뭐 토크 콘서트나 이런 이슈가 있을 경우도 댓글 투자 전략에 올려드릴 생각이고요. 보시면 코스피 선물에 대한 거는 거의 없는데 아무래도 코스피 매매할 때는 굉장히 바빠서 이거 자꾸 제가 올리는 걸 까먹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약간 부담도 되고요. 이걸 코스피 선물의 매수 매도 방향을 적을 경우 그걸 혹시 추종해서 하시는 분들한테 손실이 나면 어떨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아무튼 댓글 투자 전략을 제가 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많은 투자 전략을 공유를 해드리고 제 포지션도 공유를 해드리는 걸로 영상을 자주 못 올리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참조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토크 콘서트는 뭐 제가 추석 때 여행을 가기 때문에 추석 연휴 여행은 끝나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대충 지금 뭐 신청해 주신 분들만 해도 이미 충분히 인원이 찼었기 때문에 9월 말 정도 한번 그 공지를 올리고요. 뭐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도 한번 그 참가자분들 대상으로 의견을 한번 모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제 영상이 매주 올라가는, 정기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비정기적으로 이제 올라갈 것이고요. 댓글 투자 전략을 많이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사실 제가 그동안 올려드린 영상을 이렇게 예전 것들에서 이제 투자 전략 부분은 스킵을 하시면서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뭐 자꾸 신규 구독자나 뭐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자극적인 썸네일을 써가지고, 영상을 계속 만드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뭐, 생각한 것보다 구독자 수나 뭐 조회수는 굉장히 적게 나오지만 기존에 뭐 많이 참고를 하시는 기존 구독자분들의 댓글이 많이 힘이 되고 있고요. 이제 사실은 그분들이 저의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의 수익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채널의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채널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제가 향후 제가 60대 초반 정도까지만 트레이딩을 하고 그 이후에는 트레이딩에 접을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시기는 사실 제 그 30년 정도 한 3, 40년의 매매 그 시기를 이제 마무리를 짓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사실 트레이딩에만 전념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유튜브보다는요. 제가 유튜브로 뭐 수익을 많이 거두려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셔서 활용을 하시면 좋겠지만 그건 이제 제 욕심이고 기존에 계신 구독자분들만이라도 저의 조언이 많은 참조가 돼서 수익에 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예. 이번 주도 높은 수익 올리시도록 하시고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바로 뭐 일요일이나 월요일에 영상 올라오는 것은 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댓글 투자 전략에 영상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요. 높은 수익 올리시고요.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